삼성전자가 오늘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이끌었는데요. 주가도 3% 가까이 급등해서 9만 전자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9만을 넘어서 10만 전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국내외 증시와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까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10조 4천억입니다. 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배 늘었고요. 그렇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네. 자, 배경이 뭐죠? 일단 첫 번째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예.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예. 시장의 기대를 훨씬 초과해서 증가했다. 시장의 기대가 8조 원 수준이었거든요. 예. 그 수준을 훨씬 초과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 영업이익 자체가 이렇게 15배나 증가한 배경은 무엇일까? 예. 물론 23년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예. 기저효과도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저효과를 반영하고서라도 실적이 급격히 늘어나는 배경은 23년 2분기 당시 재고액이 엄청 쌓였었습니다. 예. 재고가 쌓이니까 어떨까요? 가격이 감산했죠. 떨어졌었죠. 예. 그러니까 감산 조치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재고가 소진되고요.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D램 가격도 오르고 있고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예.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량 곱하기 가격이 오르니까 매출액이 수직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도 여기에 같이 네. 환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가가 무려 2.9% 올라서 8만 7천 원을 넘어섰는데 네. 자, 언론 보도는 9만 전자에 바짝 다가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네. 9만을 넘어서 내친 김에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주된 매출액과 이 사업 비중에 들어가는 영역이 반도체인데 예. 그 반도체 전체 실적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예. 근데 24년 하반기에도 많은 기업들이 AI 보급, 경쟁 격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꾸준히 출시할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예.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이것을 뚫고 10만 전자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조성케 해주는 그런 실적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 이게 네.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뭐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품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네. 통과됐다, 통과되지 못했다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상보다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 SK 하이닉스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 품질의 문제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어쨌든 HBM을 생산은 하고 있지만 예.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엔비디아에서 품질 검증 절차가 있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좀 긍정적인 것은 지난 5월에 반도체 부문의 수장을 교체했죠. 예. 그리고 이어서 HBM 개발팀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런 방향성으로 이행된다면 좀 빠르면 24년 하반기 끝자락에는 또 HBM을 예를 들어서 품질 성능 정도는 통과해서 기대감을 또 조성할 수도 있겠고 그 이후에 실제 납품으로까지 가게 되는 절차 속에서는 주가의 레벨업이라든가 영업 실적의 폭발적인 개선 이런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네. 자, 그러면 엔비디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이 지금 납품 빨리 해야 되는데 네.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 이후에 주가가 네.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AI 열풍 이게 좀 식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주가 조정으로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글로벌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었습니다. 하루 1위를 기록했었고요. 일일 그리고 천하했네요. 조정됐는데 주가가 조정된 몇 가지 배경은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수익 실현에 나서는 겁니다. 예. 이제 정점 찍었으니 또 시가총액 1위도 찍었으니 이제 수익 실현하자 하는 움직임으로
팔자의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예. 주가가 조정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 그와 동시에 이제 AI 거품론이 또 우세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AI 산업을 놓고 보면 예. 이 AI 산업의 성장세 그리고 많은 플랫폼 기업들의 AI 경쟁력 격화 이런 움직임은 이제 시작하는 성장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거품론이 우세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식시장을 놓고 제가 평가해 보면 지금은 다소 숨고르기 이렇게 규명하면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숨고르기로 평가하신다. 네. 예.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는 뭐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캐즘 때문에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최근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뭐 공매도 세력이 이틀 동안 4조 원을 잃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급등의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주가의 급등이지 실적의 급등은 아니라는 것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예.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슬라의 전기차 인도량 추이를 보면요. 2분기 인도량이 44만 대에 이릅니다. 예. 이 값은 전년 동기 대비 4.8%나 감소했습니다. 예. 근데 역시 이 주가는 시장의 기대치 대비 어떤 움직임인가 이게 예. 중요하거든요. 근데 시장의 월가의 예상치는 43만 대였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장의 예상치가 43만 대였는데 그걸 웃도는 인도량 44만 대가 기록됐으니 전년 동기대보다는 줄었지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회하니까 주가가 17%나 급등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어요. 1분기, 예. 2분기. 예. 그리고 줄어들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전기차 일시적인 캐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게 1, 2분기만의 특징이고 3분기, 4분기는 다시 회복되겠다라는 그런 여러 선행 지표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는 오르는데 왜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은 테슬라만큼은 오르지 못하나? 네. 자, 그러면 2차 성장기는 언제쯤이나 올까요? 네. 일단 저의 기대는 뭐 안타깝게도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2차 전지가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열의한 한국 2차 전지나 전기차 산업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전기차, 2차 전지 경쟁에서 이겨낼 만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 소식이 전해 온다면 그것을 계기로 주가의 또 강한 상승세를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중국 저렴한 2차 전지 수세에 좀 몰리는 그런 예. 기대감이 꺾이는 상황이지만 예. 기대감이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차세대 2차 전지 개발이 관건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하는 고용 보고서 그렇습니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사실 왜 중요하냐? 네.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보고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은 세 가지 지표입니다. 하나는 실업률인데요. 예. 실업률은 전월이 4.0이었는데 예. 이번 달이 4.1%로 4.1. 실업률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금 상승률인데요. 예. 임금 상승률도 3.9%로 떨어졌습니다. 예. 세 번째가 비농업 부문의 취업자 증가수인데요. 예. 20만 6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물론 전월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했어요. 다만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상회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지표를 고루 비추어 본다면 미국의 고용 시장이 다소 악화되고 있다. 그럼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악화되면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예.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케 만들어주죠. 예.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는 좀 다소 환호하는 모습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